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당뇨 때문에 먹을 수가 있어야지. 라면 먹고 이걸 하면 돼. 내가 자세히 알려줄게. 파이팅! 힘내. 대한민국 사람들의 애정하는 대표 식품? 언제든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고 맛도 좋은 라면. 이것에 밥을 말아 드시면 그 맛은 어떤 진미와도 비교할 수 없죠. 이렇게 맛있는 라면도 당뇨가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정석입니다.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없다는 것이 당뇨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고 스트레스인데요. 하지만 무조건 참고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면을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정말 먹고 싶어서 미치겠다 하실 때는 그냥 라면을 행복하게 드신 후 이 방법을 써보세요. 건강한 습관, 건강한 인생, 하루 영양제.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의 농도가 바로 혈당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높아지는 포도당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에 의해 조절됩니다. 혈당은 식후에 올라가고 공복 상태가 되면 떨어집니다.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 조절을 하는 인슐린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자주 먹게 되는 빵, 떡, 면과 같은 탄수화물 음식은 당지수가 아주 높아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되죠.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은 결국 탄수화물 폭탄이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영양제에서 소개해드리는 이 방법을 통해 라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식후 걷기입니다. 2008년에 발표된 독일의 한 연구는 걷기 운동이 음식물이 위를 통과하는 속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미국 당뇨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당뇨관리 2013년 10월호에는 주로 좌식 생활을 하는 노인의 경우 끼니 때마다 식후 15분 동안 걷는 것이 아침에 몰아서 45분 걷는 것보다 혈당 개선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의대 앤드루 레이놀즈 박사팀이 2016년 제2형 당뇨병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식사 직후 단 10분을 걸었는데 식후 혈당이 평균 12%나 낮아졌고 최대 22%까지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 파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아일랜드 리머릭 대학교 연구진은 식후 2에서 5분 정도의 짧은 걷기 운동도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 학술지 스포츠의학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에 의하면 식사 후 걷기 운동이 효과가 더욱 큰 이유는 걸을 때 근육을 많이 움직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근육이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을 흡수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재환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당뇨병에 걷기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하루 30분씩 걸어야 하며, 하지만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식후 10분씩 걷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걷기가 당뇨병 예방에도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단위 걸음수는 당뇨병 발생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걸음수가 증가할수록 당뇨병 발생률 감소. 1단위 1000걸음수 증가는 5년 후 당뇨병 발생률 3% 감소. 1단위 2000걸음수 증가는 5년 후 당뇨병 발생률 25% 감소. 만걸음수까지 증가하게 되면 76% 정도의 발생률 감소라는 놀라운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위장에서는 음식을 잘게 분해하고 이 과정에서 음식의 영양소들은 한 번 더 쪼개져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이 쓰이고 남으면 바로 지방으로 축적되는데요. 식사 후 걷게 되면 포도당이 사용되면서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많이 줄여주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누워서 쉬게 되면 포도당을 포함한 영양소가 모두 지방으로 금방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식사 후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요. 대사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일반인보다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서 포도당이 지방으로 더 빠르게 전환되어 버립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반드시 식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식사 후 짧게 안정을 취하시고 편한 옷을 입고 문 밖을 나서세요. 걷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에 예열을 해주고 부상 위험도 낮춥니다. 걸으실 때는 집 앞 산책도 좋고 동네 학교 운동장을 걸으셔도 좋습니다. 걸을 때 어느 정도 강도로 걸어야 할까요?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심장이 조금 뛰는 느낌이 나며 숨이 차기는 하지만 같이 있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가장 적당하겠습니다. 걸으실 때에도 탈수되지 않도록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단,
커피나 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증상으로 인해 수분 섭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수를 마시도록 합니다.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시간대에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선글라스나 챙이 있는 모자 등을 착용하여 안구를 보호해 주시면 좋습니다. 당뇨합병증 중 백내장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햇빛이 강한 낮에는 안구에 햇빛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걷기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당뇨성 망막병증, 신경병증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분들도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니까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3번 10분씩 걷기 꼭 실천해보세요. 혈당을 잡는 것은 물론 몸 전체의 건강지수도 함께 잡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거동이 힘드실 경우에는 집안 거실을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움직이기 힘들다고 아예 운동을 안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천천히 몇 분이라도 집안을 걷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식후 걷기를 비롯한 운동을 하시다가 저혈당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혈당 발작이 오면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식은땀이 납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혼수 상태가 되어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 당분이 들어간 주스, 음료, 사탕 등을 섭취하시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음식을 먹게 해서는 안 되며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당뇨발이 있는 경우에도 걷기를 비롯한 운동을 하실 때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운동하다 발에 상처가 생기면 잘 아물지 않으면서 궤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발로 발바닥 감각이 감소한 경우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두꺼운 양말과 편한 운동화를 신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식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과 함께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식사를 하신다면 혈당 조절에 더욱 큰 도움이 되시겠죠.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하루 영양제 1+1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식사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 드시는 음식의 순서를 조절해 보세요. 채소와 단백질 반찬으로 배를 먼저 채우시고 밥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오르는 폭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2016년 일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를 하실 때 생선 혹은 고기를 밥보다 먼저 섭취한 당뇨병 환자가 밥을 먼저 먹은 당뇨병 환자보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고기,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은 밥과 같은 탄수화물 음식에 비해 위장 안에서 더 오래 머물며 소화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나물 같은 반찬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지속시켜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간단히 시리얼과 우유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것은 당뇨병 환자에게 정말 위험한 아침 식사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의 혈당 스파이크 연구에서 시리얼과 우유를 먹은 참가자의 80%가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즉,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된 혈당 지수가 높은 시리얼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시리얼 대신 계란 프라이나 구운 계란을 드시는 것이 좋으며 샐러드 같은 채소를 곁들이면 더욱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혈당을 낮추는 라면 조리 비법까지 공개해 드릴게요. 적정량의 물을 냄비 두 곳에 함께 끓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쪽은 물만 끓여주고 한쪽은 면을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면은 조리법에 나온 시간보다 1분 정도 덜 끓이신 후 흐르는 물에 한 번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만 끓고 있는 냄비에 면을 넣고 건더기와 수프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수프를 3분의 2 정도만 넣으시면 염분 섭취를 조금은 더 줄일 수 있겠죠. 거의 다 끓어간다 싶으면 거기에 계란과 파, 양파 등 채소를 함께 넣으세요. 계란은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채소는 식이섬유를 채워줌으로써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면과 궁합이 좋은 채소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봄에는 두릅이 있습니다. 두릅의 쓴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나이트로사민을 억제하며 혈당과 혈중 지지를 낮춰주어 당뇨병과 이상 지질혈증에 좋습니다. 또한 두릅의 풍부한 철분은 모발 재생에 효과가 있어 탈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라면과 찰떡궁합인 또 다른 채소로 미나리가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비만, 암을 물론이고 항염, 항산화 효과까지 두루 갖춘 보약, 미나리. 미나리는 몸의 대사 기능을 높이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줄 뿐 아니라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여 암을 예방하며 콜레스테롤 생성을 낮춰 심혈관 질환도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미나리의 이소람네틴 성분이 염증 물질을 해소하여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들도 예방해주고 암세포를 억제해줍니다. 무엇보다 미나리의 향과 쌉쌀한 맛이 라면의 풍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라면에는 미나리, 하루 영양제에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후 걷기 운동과 식사법을 통해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하루 영양제 한알, 자연의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는 우울증, 두려움, 무기력이 사라지게 해줍니다.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 건강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